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2살에 24살 남편과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만난 선배였고 22살 어린 나이에 혼전 임신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시부모님과 저희 어머니의 도움으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군인이었기에 결혼식도 전역을 하고 난 후에 올릴 수 있었지요. 당연히 돈이 없어 시댁에서 살았고 오늘까지도 시댁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3일째 잠을 자는 것 같지도 않고 먹은 것도 물 몇 모금 먹은 게 다네요. 대학 때 임신으로 자퇴했고 일은 결혼과 육아로 가슴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없습니다. 근 10여 년을 육아와 가정 그리고 일을 하며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가슴 터놓고 이야기 나눌 친구조차 없다니 우울하네요. 저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일찍 돌아가셔서 사진상으로 본 게 다였고 엄마는 결혼 후 2년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솔직히 외동이고 엄마와 단둘뿐인데 아이 낳느라 시댁에서 살다 보니 이런저런 핑계로 친정에 자주 못 갔었고 아이를 낳으니 움직이는 게 너무 일이라 자주 가려 노력은 했지만 그러지도 못했었습니다. 엄마는 평소에 몸이 썩 좋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결혼 후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스러워 효도한다며 엄마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해드렸고 검진 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얼떨결에 2년이라는 짧은 시한부 인생을 사셨네요. 미리 더 신경 쓸 걸, 진작에 검사 한번 받을 걸 하며 얼마나 후회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엄마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장례를 치르면서 저희 시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근 한 달은 누워만 지냈어요. 내가 엄마를 그렇게 만든 건 아닐까. 자책도 하고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아침 저녁으로 죽 써서 먹여주시고 수건 적셔서 저를 씻겨주시고 49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후로 3년간은 남편도 챙겨주지 않던 엄마의 기일을 어머니께서 챙겨주셨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마음이지요. 그런데 그 후 어머니께서 아프기 시작하셨습니다. 당뇨에 합병증이 겹쳐 많이 아프셨고 거기에 치매까지 겹쳐 요양원에 가시네 마네 할 때 아버님께선 요양원에 보내기 싫다고 사는 날까진 그래도 집에서 간호하시길 바라셨고 저 또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1년 반 그렇게 계시다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당뇨 합병으로 살은 많이 찌시고 폭력성이 많아져 저도 때리고 저희 아들도 많이 다치고 했지요. 한 번도 힘들다 밖으로 내뱉은 적 없고 남편 보고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치매 이후로 곁에 아들을 끼고 자지 못하고 어머님을 끼고 살았고 그게 어머님이 제게 주신 사랑을 갚는 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아버님 회사에서 일하던 어머님 자리에 제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회사가 큰 회사는 아니고 직원이 저와 남편 포함하여 총 5명 되는 작은 회사입니다. 그 직원들 중 한 명이 올해 격리로 들어온 20살 여직원입니다. 회계 업무를 제가 다 하고 있던 터라 직원이 크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지만 남편이 초등학생 아들을 위해 조금 늦게 출근하고 조금 일찍 퇴근했으면 좋겠다며 아버님께 이야기했고 아버님이 승낙하셔서 새 직원을 뽑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마웠지요. 표현이 없었지만 늘 내 생각, 아들 생각을 해주는구나 생각하며 마음 따뜻히 감사했습니다. 아버님, 남편에게요. 그렇게 따뜻하고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제대로 된 사랑 한 번 못 받고 자란 제가 어른이 되어서 남편을 만나 이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구나 생각했지요. 아들도 구김없이 잘 커주고 있었고 아버님 회사도 순조롭게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격리 직원도 어리지만 일은 잘한다며 가끔 남편이 집에 들어와 칭찬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월요일 남편이 바람피는 걸 알았습니다. 학원에 다녀오는 아들이 학원차를 타고 오면서 봤다며 아빠와 격리 이모가 모텔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울며 불며 이야기합니다. 저는 충격으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울고 있는 아들을 먼저 달래며 아닐 거다. 너가 잘못 본 것일 거라며 다독였습니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남편 핸드폰을 뒤져보려 했지만 남편 핸드폰은 잠겨있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회사에 있는 격리 컴퓨터도 암호로 잠겨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연인 같은 둘의 대화가 녹취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에선 모텔 간 증거는 없었고 그저 비품을 사러 마트 가는 정도였는데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마트를 둘이 차를 타고 빙빙 드라이브 마냥 다녀오더군요. 남편이 운전하며 경리에게 손을 잡아달라는 둥, 네 손이 차다는 둥, 점심으로 뭐 먹고 싶냐는 둥, 남편 말에 경리가 갈비찜이 먹고 싶다고 했고 그걸 먹이겠다고 비싼 한정식집도 다녀오고 그랬답니다. 이제서야 확인한 것도 그렇지만 저희는 식사를 근처 식당에서 먹습니다. 가끔 거래처 가서 접대를 하니 회사 카드로 조금 비싼 곳에서 먹긴 하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 거창한 회사가 아닙니다. 거하게 술로 접대를 하거나 좋은 곳에 가서 식사 접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거래처랑도 알고 지낸 지 오래되었으니 연말이 아닌 이상 그럴 일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수시로 장부에 거래처 접대 항목이 있었던 게 남편이 회사 카드로 한정식 집에서 점심 식사로 인당 4만원짜리 식사값을 결제하며 격리는 접대 비용으로 처리했었고 전 남편이 하는 일이니 별말 없이 6개월을 넘겼던 것이지요. 이혼을 할까 정리를 해달라고 말할까 고민 중에 남편 없이 아버님과 아들과 저와 셋이 목요일 저녁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도중에 저희 아들이 시아버지께 아빠가 바람이 났다며 울었고 아버님은 별말 없이 넘어가셨습니다. 아직 이혼을 하는 게 나은지 살아야 하는 게 나은지 결정을 못 내렸기에 그저 아들만 달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금요일 직원들과 모처럼 회식이라 근처 고깃집에 갔습니다. 사실 저는 안 가고 싶었는데 아버님이 하도 손자에게 고기 먹이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아들을 데리고 참석했네요. 아들을 데리고 갔지만 남편은 제 옆에 앉지 않고 격리 옆에 앉아 다른 분과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남편과 아버님, 격리, 그리고 10년 넘게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 대리님 한 분. 이렇게 넷이서만 술을 먹었고 저는 아들 밥만 먹이고 일어날 참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자기 핸드폰으로 상 밑에서 사진을 한 장을 찍더군요. 사진을 찍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벌떡 일어나 할아버지한테 가서 사진을 보여주길래 뭐하나 하는 찰나 아버님께서 일어나 아들 핸드폰을 던지시더니 남편을 패고 옆에 같이 있던 격리에게 뺨을 날리셨습니다. 여지껏 태어나 흔한 싸움 구경도 못 해본지라 처음 두 눈으로 보니 솔직한 심정으로 놀라고 무서운 마음도 있었지만 너무너무 시원하고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대리님이 말리시고 고깃집 사장님이 말리시는 바람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남편은 아버님께 맞아 한쪽 눈을 못 뜨고 있었고 격리는 숨이 안 쉬어진다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핸드폰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았습니다. 남편 손이 격리 허벅지에 가 있더군요. 스커트 입은 격리 치마 안쪽으로 남편 손이 턱하니 있더이다. 저희 아들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혹시나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아들은 남편의 외도를 알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적어도 아들마저 남편을 외면하지 않고 살았으면 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한참을 바라보던 아들의 모습이 머리에 스치더군요. 그 어린 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죽하면 할아버지에게 그 사진을 보여줬을까요? 그런 아들과 저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지 남편은 저와 아들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아버님께 잘못했다고 비는 걸 보니 그날만큼은 마음이 많이 떴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는 길에 아버님께서는 저를 붙잡고 많이 우셨습니다. 대신 미안하다며 우셨고 저를 보고 참아달라며 우셨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들어오지 않았고 토요일 격리한테서 폭행죄로 신고하겠다며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날 늦은 저녁 남편이 들어와 아버님과 셋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정리하겠다고 했고 아버님은 남편을 또 때렸습니다. 네가 네 엄마 똥이라도 한번 치워봤냐며 수연이가 있어서 네 엄마 편히 보낼 수 있었던 거 벌써 잊었냐며
그렇게 아버님은 신랑을 붙잡고 오열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 일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만 아니면 그냥 살고 싶습니다. 아버님이라고 부르지만 아빠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빠가 있었다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많이 다정하시진 않으셨지만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추운 날 저 좋아한다고 붕어빵 사다 주시기도 하시고, 화이트데이엔 사탕도 사다 주시는 제 아버님이니까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님 또한 제게 남다르다 보니 저는 이 집이 좋습니다. 남편이 밉고 싫지만, 남편만 안 보고 싶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용서해야 하나 고민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갈 곳도 없네요.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이혼한다고 하면 이제 제 가족은 제 아들 하나뿐이고, 그마저도 제가 키울 수 있는지는 모르는 일이니까요. 오랜만에 거울을 보니 저는 참 이쁘지가 않네요.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